불법 이민자의 추방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좌초됐습니다. 제3회 미주 한인 풀뿌리 활동 컨퍼런스가 오는 7월 6일부터 8일까지 워싱턴 DC에서 개최됩니다. 플러싱 다운타운의 서민 아파트를 포함한 주상 복합 건물을 신축하는 원 플러싱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뉴욕시 의원들이 렌트 규제 아파트의 임대료를 인하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국토안보부와 세관국경보호국이 출입국 기록 양식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정보 기입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400만여 명으로 추산되는 불법 이민자의 추방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좌초됐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오늘 행정부가 항소법원의 상고한 사건을 기각 처리했습니다. 재한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해온 이민개혁이 결국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오늘 지난해 말 행정부가 제기한 이민개혁 행정명령 관련 상고 사건에 대해 찬성 4명, 반대 4명의 결정으로 기각 처리했습니다. 따라서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동하면서 권한을 남용했다는 내용의 항소법원의 결정이 확정됐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법원의 결정은 미국 이민 시스템을 후퇴시킨 판결이라고 말하고, 하지만 이민 시스템의 정비는 언제냐의 문제일 뿐 결국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결정은 앞으로 대통령 선거 판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힐러리 클린턴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이라며 비판했고, 트럼프 후보는 대통령의 불법적인 행동에 제동을 걸었다며 반겼습니다. 드블라주 뉴욕시장 등 진보 성향의 정치인들은 법원의 결정에 실망했다며 오늘은 슬픈 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민자 단체들도 일제히 비판 성명을 내고 앞으로의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이민자의 나라 미국에서 내려진 이 같은 결정으로 대통령의 행정명령 혜택을 기대했던 약 400만 이민자들의 앞날이 불투명해졌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미주 한인들의 정치력 결집과 신장을 도모하기 위한 제3회 미주 한인 풀뿌리 활동 컨퍼런스가 오는 7월 6일부터 8일까지 워싱턴 DC에서 개최됩니다. 시민참여센터는 기자회견을 통해 한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시민참여센터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미주 한인 풀뿌리 활동 컨퍼런스 행사의 취지를 설명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워싱턴 지구 한인연합회가 주최하고 시민참여센터가 주관하는 올해 행사에 뉴욕과 뉴저지를 비롯해 일리노이와 캘리포니아, 조지아, 텍사스 등 전국에서 약 500여 명의 한인이 참석하게 됩니다. 컨퍼런스 첫째 날인 6일은 풀뿌리 운동 전반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질 계획으로 참가자들은 소그룹으로 나누어 과거 풀뿌리 운동 사례들을 분석하고 토의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또 올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 이슈와 각 당 후보자들의 공약과 정책에 대해 공부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다음 날인 7일에는 참가자들이 직접 연방의사당을 방문해 의원들에게 한인들의 관심 있는 주요 사안들을 소개하게 됩니다. 또 민주당과 공화당 대선 캠프에서 활동 중인 캠페인 전략가를 초청해 양당의 정책과 공약을 토론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이날 밤 의회 인근 하얏트 리전시 호텔에서 만찬 행사를 열고 약 30명의 연방 의원들을 초청해 한인들의 정치력 신장과 결집을 보여주는 시간을 갖습니다. 시민참여센터는 한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플러싱 메인스트리트 인근 제3공영주차장 부지에 서민 아파트를 포함한 주상 복합 건물을 신축하는 원 플러싱 프로젝트가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21일 피터구 시의원에 따르면 시의회는 이날 제3공영주차장 부지에 22만 7천 스퀘어피트 규모의 10층 건물을 신축하는 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이 중 18만 4천 스퀘어피트는 총 231가구의 서민 아파트가 들어서게 됩니다. 60가구는 노인들에게, 나머지는 연소득이 지역 중간소득의 37% 이하인 주민들을 위한 서민 아파트로 배정됩니다.
개인 연소득이 24,200에서 72,600달러, 그리고 4인 가족 연소득이 34,520달러에서 9,500달러면 아파트 입주 신청이 가능합니다. 원플러싱 프로젝트 개발사인 모네드낙에 따르면 건물 1층에는 소매점 등 상업용 공간과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서며 커뮤니티 시설에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데이케어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또 주민들을 위한 휴식 공간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한편 지난해 마세도니아 플라자에는 4만 명의 지원자가 몰려 280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면서 서민 아파트 부족 현상을 증명했습니다. 피터 구 의원은 원플러싱 프로젝트가 서민 아파트 공급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의원들이 렌트 규제 아파트의 임대료를 인하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시 의원들은 올해 기름값 폭락으로 평균 건물 관리비가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벤 칼로스 등 시의원 21명은 22일 렌트 가이드라인 위원회에 서한을 보내 오는 27일 결정하는 임대료를 인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위원회는 지난달 올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 사이 렌트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대료 인상률을 동결하거나 인상폭을 2%까지 올리는 방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시의원들은 올해 평균 건물 관리비가 줄었다며 1년 연장 시 임대료를 1%에서 4% 인하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렌트 가이드라인 위원회는 건물 운영비, 재산세, 인플레이션 등을 고려해 최종 렌트 인상률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자체 보고서에도 기름값 폭락으로 평균 관리비는 전년에 비해 1.2% 낮아져 이러한 결과라면 임대료 동결이나 오히려 낮추는 방안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위원회는 27일 투표를 거쳐 최종 렌트 인상률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국토안보부와 세관 국경보호국이 출입국 기록 양식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정보 기입의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20일 출입국 양식에 SNS 정보 기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선안 초안을 연방관보에 게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개선안은 현재 이름과 생일, 국적, 성별, 여권 번호와 항공기편, 미국에서의 연락처 등을 기입하도록 돼 있는 I-94와 비자 면제 프로그램 해당 국가 출신의 여행자들이 사용하는 I-94W에 SNS 정보 기입란을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비자 면제 국가 여행자들이 사전에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 사용하는 여행 허가 전자 시스템의 양식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범죄 행위 가능성에 대한 조사와 테러 방지 등 안보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개선안은 60일 동안 여론 수렴 후 이를 종합해 최종안을 마련한 다음 백악관 예산관리국에 제출해 승인을 받으면 발효 날짜와 함께 연방관보에 다시 게재됩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캘리포니아 샌버나디노 총격 테러 사건의 범인 타슈핀 말릭이 약혼자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기 전 페이스북에 IS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는 글을 게시한 것이 알려지면서 SNS 기록 조회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21일 뉴욕시 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1인용 화장실 성중립 표시 의무화 조례안이 공공장소의 공중 화장실뿐 아니라 식당, 노래방 같은 업소와 교회, 사무실 등에도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장실 성중립 표시 의무화 조례 발효와 동시에 앞으로는 여성용 화장실이라는 간판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고 현재 대부분 1인용 화장실에 부착된 남녀 모형의 아이콘도 따로 분리해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성중립 또는 남녀 공용 등 성별 구분이 없는 간판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다만 한 화장실에 변기가 2개 이상 있는 남녀 구분 화장실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외에도 모든 성에 해당됨을 의미하는 inclusive 또는 gender inclusive, all gender 등의 문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현재 사용하는 남녀 아이콘을 한 간판에 같이 넣거나 남녀 공용을 상징하는 아이콘을 붙이면 됩니다. 조례안은 지난 21일 찬성 47표, 반대 2표로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데니얼 드럼 시의원은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의 화장실 이용 권리를 보장하자는 조례안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또 그동안 한쪽 화장실에 이용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녀 구분 때문에 다른 쪽 화장실을 기다려야 하는 1인용 화장실의 문제점도 해결하는 일석이조의 조례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새로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사람이 최근 약 43년 동안 최저치에 근접하면서 고용시장 회복 기대를 높였습니다. 노동부는 23일 지난주까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5만 9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 1만 8천 건이 줄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금융시장에서의 예상 건수는 27만 건이었습니다.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 3월 25만 3천 건을 기록하면서 43년간 최저치를 나타냈습니다. 변동성을 줄여 추세를 보여주는 4주 이동평균 청구 건수도 26만 7천 건으로 2,250건 감소했습니다. 지난달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 증가량이 금융시장에서 예상한 최저치보다도 낮은 3만 8천 개에 그치면서 경제의 느린 회복을 사실상 견인하던 고용 부분마저 더는 호조를 이어가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고, 이는 결국 기준금리 동결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낮게 유지되면서 고용시장이 다시 호조를 보일 여지가 충분하다고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설명했습니다. 연준의 제닛 앨런 의장도 최근 고용시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긍정적 지표들 중 하나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현황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5월 신규 주택 판매량이 다시 감소했지만 4월의 예상치를 넘어선 것을 감안할 때 이를 주택시장의 부진 신호로 간주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5월 신규 주택 판매 건수가 한 달 전보다 6.0% 감소한 연간 환산 기준 55만 1,000건으로 나타났다고 23일 상무부가 밝혔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지난 4월 신규 주택 판매 건수가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었기 때문에 이 같은 5월 달의 감소는 대체로 예상했던 일이고 감소폭 역시 시장에 충격을 줄 수준은 아니라고 풀이했습니다. 당초 2008년 1월 이후 최고치인 61만 9천 건으로 발표됐던 지난 4월 신규 주택 판매 건수는 58만 6천 건으로 수정됐습니다. 월간 신규 주택 판매는 전체 주택 시장의 약 10%에 불과하지만 내장재와 가구, 전자제품 등에 대한 신규 수요로 이어진다는 점 때문에 주택 시장뿐 아니라 소비 경기 선행 지표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임금 소득의 느리지만 꾸준한 증가세가 여전하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낮게 유지되고 있어 주택 시장이 다시 활기를 띨 기반은 충분하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뉴욕, 뉴저지를 비롯해 전국 44개 주에서 시행하는 메가밀리언 복권 당첨금이 또 상승했습니다. 1등 당첨금은 3억 6,300만 달러라고 합니다. 지난 21일 메가밀리언 복권 추첨에서는 당첨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1등 당첨금은 3억 6,300만 달러로 치솟았습니다. 3억 6,300만 달러의 당첨금은 메가밀리언 역사상 6번째로 높은 금액입니다. 지난 3월 8일 1억 5,700만 달러 당첨 이후 잭팟이 터지지 않아 이처럼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21일 당첨 번호는 6, 13, 21, 49, 50에 메가볼 10이었으며 다음 추첨은 내일인 24일 오후 11시 실시됩니다. 한편 메가밀리언 역사상 가장 높은 당첨금은 2012년 3월 30일에 나온 6억 5,400만 달러로 당시 당첨자는 3명이었습니다. 또 최고 당첨금은 3억 2,600만 달러로 2014년 11월 4일에 나왔습니다. 한편 메가밀리언 로또가 미니 카지노가 되면서 일반 카지노에서 푼 돈을 쓰는 사람들이 줄어든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도박과 같은 로또 게임을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도박의 횡재를 기대하는 개인 습관이 생긴 뒤에 부작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 KBN 뉴스가 계속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의 소식입니다. 미국의 교사용 보조 교재에 한국의 정치 경제 발전상을 담은 성공 스토리가 수록됐습니다. LA 총영사관 측은 보도 자료를 통해 지난 55년간 한국의 발전상을 담은 내용들이 미국 교사들의 주요 보조 교재 커먼 코어 코리아 인터넷판에
21일부터 수록돼 공개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교재 서문에 추가로 수록된 내용은 6.25 전쟁 이후 한국의 발전상부터 삼성과 현대 등 주요 기업들의 생산품들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이번 추가 내용은 이기철 총영사가 네덜란드 대사로 재직하던 시절 초등학교 교사용 수업 교재에 실어놓은 3장 분량의 한국 관련 내용과 동일하며 교재의 저자 메리 카너가 이기철 총영사로부터 승인을 받은 뒤 추진됐습니다. 한편 한국 발전상의 교사 교재 수록에 대해 이 총영사는 한국을 알리는 총영사관을 만들겠다는 약속의 첫 번째 성과라고 밝혔습니다. LA시가 LA 경찰국 경관들이 착용하게 될 바디캠의 부착 계획안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LA시 의회는 오늘 오전 열린 전체 회의에서 5,760만 달러의 바디캠 관련 예산 배정과 이를 통한 7,000대의 바디캠 구입에 대해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현재 LAPD에서는 860명의 경관들이 바디캠을 부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예산안 통과로 대부분의 순찰 경관들에게 바디캠 장착이 확대될 계획입니다. 에릭 가스티 LA시장은 이번 계획안 통과에 대해 경찰 역사상 매우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밝히며 바디캠 도입으로 경찰의 과잉 진압에 대한 명확한 판결은 물론 경찰의 공권력 남용 행위를 없애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월드 리포트입니다. 바지가 너무 짧아 비행기 탑승을 거부당한 여성. 그런가 하면 중국의 한 세제 광고를 놓고 여성 차별과 인종 차별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최근 시애틀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보스턴 공항을 갔다가 탑승을 거부당한 매기 씨. 전혀 예상 못한 이유였습니다. A few minutes before boarding was set to start, the gate lead approached me and said that there was a problem and that what I was wearing was not appropriate. 바지가 너무 짧아 가족 단위 승객들에게 불쾌감을 준다며 승무원들이 비행기를 못 타게 막은 겁니다. It's obviously subjective. I've flown JetBlue before. I flew in that exact same outfit the same day. Everything was covered. I was not breaking any laws. 반바지가 문제라면 무릎 담요라도 덮겠다고 했지만 허사였고 결국 매기 씨는 좀 더 긴 반바지를 사서 갈아입고서야 탑승할 수 있었습니다. 매기 씨는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시선이 빚은 황당한 사건이라며 기장의 사과와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I would say body shaming and slut shaming more than outright sexism, but it is really hard to remove those two things from misogyny. 논란이 커지자 항공사 측은 그녀에게 반바지 값과 보너스 항공권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지만 승무원의 조치는 적절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선 세제 광고가 인종차별 논란을 불렀습니다. 얼굴이 페인트로 얼룩진 흑인 남성이 다가오자 중국인 여성이 남성의 입에 세제 캡슐을 넣고는 세탁기 안으로 밀어버립니다. 잠시 뒤 세탁이 완료되자 피부가 뽀얗게 바뀐 중국인 남성이 나오고 여성의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인터넷을 통해 광고를 접한 흑인 남성들은 기가 막힌다는 반응입니다. Unbelievable. 노골적인 흑인 비하라는 비난이 전 세계에서 쏟아졌습니다. The African man in the adverts are nothing more than dirt. Something that needs to be washed away. Unclean, unpure, uneducated. 파문이 확산되자 세제업체는 부랴부랴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고 중국 정부까지 진화에 나섰습니다. 中国对所有国家不管它是什么民族什么种族我们从来都是一律平等相互尊重事实上我们跟非洲的国家都是好弟兄 하지만 세제 광고가 이미 석 달 동안 중국 내에서 별다른 제재 없이 전파를 탄 사실이 알려지면서 중국 사회 전체가 인종차별에 너무 무감각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한미 동맹탑이 뉴저지 버겐 카운티에 세워집니다. 한미 동맹탑 건립추진위원회의 이규환 위원장은 22일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하고 6.25 전쟁 등에 참전했던 한국군과 미국군 참전용사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리기 위해 한미 동맹탑을 세우기로 하고 현재 카운티 정부와 물밑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건립 비용은 100만 달러를 예상하고 있으며 고든 존슨 주 하원 의원이 직접 돕고 있습니다. 뉴욕시 초중고 공립학교에 대한 각종 학교 정보를 웹사이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 교육청은 21일 학생이나 학부모, 교직원이 학교 평가 기록표에 접속하면 해당 학교에 대한 인종 분포와 출결 사항, 학업 성취도 등 주요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카르멘 파리나 뉴욕시 교육감은 새로운 정보 시스템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교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21일 뉴저지 홀랜드 터널 인근에서 앞창문이 깨진 채 운행 중이던 SUV 차량을 검문하던 중 다량의 무기가 실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차량에는 테러리스트 소총이라 불리는 AR-15 산탄총, 권총 5정, 칼과 방탄조끼 등이 대량으로 실려 있었습니다. 차량에 있던 존 크램지, 딘 스미스, 킴벌리 아렌트는 총기와 마약 소지와 유통 등의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오는 25일 퀸즈 마케도니아 침례교회에서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까지 불법 총기 자진 반납 행사가 개최됩니다. 권총 반납자에게는 $200, 샷건과 소총 등을 반납할 경우 $25의 현금 카드를 지급합니다. 리차드 브라운 퀸즈 검찰청은 이번 행사를 통해 총기 범죄 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곳에 따라 가끔 흐리겠지만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9도, 섭씨 26도, 밤 최저 기온은 69도, 섭씨 20도 예상됩니다. 토요일도 곳에 따라 흐리겠지만 대체로 맑겠고 바람이 불겠습니다. 일요일도 가끔 구름이 끼면서 바람이 불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